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금별쌤 최타서입니다. 제가 방금 저를 한국사 길잡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올바르게 길을 안내한다 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행복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선택의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살았던 역사 속 인물들, 그 인물들 역시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길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역사가 가진 힘이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역사는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금별쌤 최태성은요,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역사를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안내하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이곳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좋다. 바로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자, 전주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여기 한옥마을, 한옥마을. 그런데 오늘은요, 왕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왕은 어떤 왕을 뜻하는 걸까요? 왜 그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자, 전주는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유명하지만 또 전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조선 왕조의 본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고향은 알겠는데 본향은 또 무슨 뜻일까? 어렵죠? 자, 본향은요, 근본 본자에 고향 향자를 써서 시조가 태어난 곳을 말합니다. 김혜김 씨, 미랑박 씨, 저 경주 최 씨처럼 여러분의 성 앞에 붙은 지명을 시조의 본향 또는 본관이라고 하죠. 전주가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는 뜻! 그건 바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본향, 그러니까 이성계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 이곳 전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곳은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입니다. 이 경기전의 경기는요, 경사경, 터 기자를 써서 경사스러운 터라는 뜻이죠.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을 뜻하는데 경기전의 경사스러운 일 무엇일까요? 조선 왕조의 경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새 시대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건국하는 일이겠죠.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조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그 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고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약 20년 후인 1410년에서야 바로 이 경기전이 지어졌습니다. 1410년은요, 태조 이성계가 아닌 이성계의 아들 바로 태종 이방원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죠. 태조 이성계는요, 2년 전 140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 경기전이 건국 20년이 지난 후에야 지어진 것일까요? 자, 경기전을 처음 지어졌을 때는요, 어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 24년이 돼서야 경기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어용이라는 뜻이 요즘 좀 부정적인데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어용이라는 뜻은요, 임금어 그리고 얼굴 용자를 써가지고 임금의 초상화를 뜻합니다.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건립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경기전이 어떤 곳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고요, 제사를 지내던 공간, 그곳이 바로 어영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경기전 정전으로 들어가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그 초상화인 어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길이요, 제가 지금 이 길이 원래 이 신도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한번 이 신도 걸어가 보시죠. 자, 여기는 경기전 정전이라는 공간입니다. 정전은요, 궁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정조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펼치는 공간이자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왕이 어진 정치를 펼하는 창덕궁의 인정전도, 또 왕이 부지런한 정치를 펼하는 경복궁의 근정전도 모두 궁궐의 정전입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전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지닐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태조 어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태조 이성계의 모습입니다. 무관 출신답게 풍채가 넓죠. 조선시대 남자들 평균 키가요 1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성계 키 무려 180, 저랑 똑같아요. 우와! 태조 어진은요 총 26개가 제작되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25개는요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 남은 이 진본만이 이곳 경기전 어진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다행이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진은요 1999년이었죠. 권오청마백이 진본을 모사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진은 왕의 초상화인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진 제작은요 도화서에서 가장 뛰어난 약 10명의 화사,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을 모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어진뿐만 아니고요 초상화를 그릴 때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닥의 털럭, 한 올의 머리카락도 다르게 그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대로 솔직하고 세밀하게 그려야 한다라는 제작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어진을 보면요 이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눈썹 위에 볼록한 것이 이제 보여요. 이게 잘 보세요. 한번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마귀입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그 어진의 얼굴에 난 그 사마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임금으로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진을 그리는 그 어진 화사에게 모샵 처리 좀 부탁한다. 이렇게 명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조선의 왕조는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야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초상화에 담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조 어진에는요 올고즘을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오목대입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원래 이곳에는요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오동나무 오자 나무 목자 해서 오목대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 오목대도요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1380년 고려 우왕 6년째 되는 해였죠. 당시 왜구가 무려 300척 이상, 어마어마한 대규모 배를 이끌고 고려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살인과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수 누굽니까? 이성계는요 병사들을 이끌고 이 지리산 부근 남원 운봉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산대첩. 황산 전투를 끝내고요 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성계는요 자신의 본향인 이곳 전주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오목대에서 친척들과 함께 황산 전투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이성계가 술도 먹고 기분도 막 좋아지니까 내친게 대풍가를 한번 읽게 됩니다. 큰 바람이 일어 구름이 날아오른다.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도다. 어떻게 용맹한 무사를 얻어 천하를 지킬까? 자, 아주 호기 넘치죠? 근데 여러분 대풍가가 뭡니까?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자신의 그 고향에서 불렀다는 이 노래는 결국 이성계가 자신 선조의 고향인 전주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야심을 드러낸 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장면이 회자가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정몽주가 인근 만경대에 올라 고려의 기운이 시들어가고 있음을 한탄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전주는요 시조가 태어난 곳으로 결국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었기에 이성계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왕조 말기인 1900년 실질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고종, 이때는 황제였겠죠.
이 고종이 이곳 오목대에 친필을 새긴 비석을 남깁니다. 저기 보이네요. 태조 고 황제 주필 유지. 태조가 이곳 오목대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종은 왜 이 오목대를 찾아 이런 비문을 새겼을까요? 고종 황제는 이곳 전주에서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조선의 뿌리인 이곳에서 태조 이성계의 기운을 얻고자 비문을 새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조선 왕조는 몰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흥망이 담긴 이곳 오목대에서 우리의 길은 또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